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국어 비상, 자신 있게 말하기입니다. 저희 발표 불안이라는 칼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다반사였고, 목소리가 떨려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 머릿속 말들이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릴까 두려워서 종이에 꼼꼼히 적어 놓고 읽기도 했다. 이는 글쓰니가 발표 불안을 극복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발표 상황에서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서는 잘 안 떤다. 라며 지금은 발표 불안을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발표하다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텐데 라는 생각이 치밀어 올라 불안해졌는데, 이제는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라며 뻔뻔함을 키웠더니 불안이 줄었다. 실수할까 봐 떨릴 때에도 차라리 실수해버리지 뭐 라고 속으로 읊조리니까 오히려 덜 긴장하게 됐다.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며 자기를 다그치기보다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니 편해졌다. 라면 이전에 썼던 생각과 발표 불안을 극복한 이후의 생각을 서로 대조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발표 불안을 극복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불안이 확 줄었다. 라며 자아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게 되자 발표 불안을 극복하게 된 모습이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마다 불안해진다며 찾아오는 이가 꽤 많다. 이렇듯 발표 불안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것 나타내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발표가 공포라고 했다. 발표 불안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본인이 세운 회사의 직원들 앞에서 신년 연설하는 것이 두려워 아랫사람에게 대신 시키는 사장님도 있었다. 사장님이라면 충분한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 또한 발표 불안,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해도 불안한 건 매한 가지구나 라는 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발표 불안, 말하기 불안은 사회적 성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겉만 보고 부러워했던 마음이 없어지니 내 안에 남아있던 불안도 날아가 버렸다. 발표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발표 불안의 주요한 이유가 되겠죠. 불안해도 되고 남들도 나만큼 불안해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은 한결 편해지기 마련이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 라며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제시하는 발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표 불안에 대한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우선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말하기 불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말하기 불안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나 강박관념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다. 아까 칼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신이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나 꼭 실수하지 말고 잘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이 말하기 불안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답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불안은 한 번 증상이 나타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기 불안은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 불안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청중의 평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에도 말하기 불안은 생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지 염려하기 때문에 말하기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중의 평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는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말하기 불안의 예로는 무대 공포, 수줍음, 부끄러움 등이 있으며 외향적인 성격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기 불안은 성격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수했던 경험을 자주 떠올리며 긴장감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수했던 경험을 계속해서 떠올리다 보면 오히려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수했던 경험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5번 문제도 함께 풀어볼 텐데요. 역시나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어려움이 있는 발표자에게 도움이 되는 청중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저희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뿐만 아니라 청중의 태도도 중요한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입니다. 발표 중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손을 들어 질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손을 들어 질문을 한다면 발표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정리해 두었다가 발표를 마친 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는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듣는 청중의 태도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발표자에게 도움이 되는 청중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자신 있게 말하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